태안의 겨울바다는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해변 마을에 첫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저는 낡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린 채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밀려오는 바닷바람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5분. 저는 매일 이 길을 걸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고 매일 같은 카운터에 섰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19의 강민서. 학교를 중퇴한 지 벌써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첫 연애를 하거나 미래를 꿈꾸고 있을 나이, 저는 삼각김밥.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전 시간, 저는 카운터에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넓었고 저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교대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을 열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 오정순이 앉아 계셨습니다. 83.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년째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은경아, 학교 다녀왔니? 은경. 그건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할머니 곁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먹었어? 춥지?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춥지 않다고, 배고프지 않다고, 힘들지 않다고. 하지만 할머니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따뜻한 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게 제 하루였습니다. 일터와 집을 오가고 할머니 손을 잡고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청춘은 멈췄지만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있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가족 얼굴도 구분 못하실 거예요. 이름도 기억 못하실 겁니다. 심하면 본인 이름조차도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병원을 나서자 빗물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내 이름을 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정순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민서예요. 손녀 민서.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서.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놓지 않은 채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만 꼭 쥔 채로. 밤이 깊어지고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욕망은 단순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잊지 않기를, 내 이름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주기를. 하지만 세상은 제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빗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통지서를 꺼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수급비 지원 중단 안내.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 한 번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저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저는 통지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좁은 대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50대, 60대 아저씨들 사이에서 저는 유일한 19이었습니다. 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학생, 뭐 찾아? 일자리요. 어떤 일이든 할게요.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여기서 뭘? 공장이나 농장 일 힘든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일터를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땄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 6시간을 일하고 나면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쉬지 않고 돌아갔고 제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요일에는 배달 대행을 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누비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덮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저는 어른들의 세계로 내던져졌습니다. 아무도 제 나이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제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걸어가는 그들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나도 저랬었나?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만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할머니를 지킬 거야.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지쳐가지만 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겨울의 문턱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어둠 속이었습니다. 저녁 8시 골목길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저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온몸은 노동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 거실로 뛰어들어가자 가스레인지 위에 밥솥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밥솥 바닥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돌린 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 구석, 이불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엄마 왔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딸로, 엄마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언제 학교 가? 배고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았고 그 속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니야. 엄마 목소리인데. 할머니, 저 민서예요. 손녀.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붙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 밥 언제 먹어? 저는 할머니를 천천히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 제 품에 안겼고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밥 해줄게요. 내일 학교도 같이 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타버린 밥솥을 치우고 새로 밥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내가 더 자주 집에 있어야 해. 하지만 일을 줄이면 돈이 줄어들고 돈이 줄어들면 저희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밥이 다 되어 할머니께 한 그릇 떠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돌봄이 아니야. 동행이야. 할머니와 함께 걷는 거야. 그날 밤 할머니를 재우고 난 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저는 할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할머니와 함께 걸을 거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일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점심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얼굴,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안군 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강민서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방문 상담 나왔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몇 가지 지원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단기 보호 시설, 생활비 지원 등.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정말 나한테 해당될까? 상담이 끝나갈 무렵 남자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넌 이미 훌륭한 어른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감사합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어른이야.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사람.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하지만 누군가는 저를 훌륭한 어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옆에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구나. 나를 보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3월 초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지막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할머니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하고 때로는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듯 간절하고 애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저는 할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미열이 올라 있었고 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네, 할머니. 민서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고마워. 너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제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새벽의 정적 속에서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처럼 살아볼게요.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천천히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밤, 그리고 제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상객도 없었고 조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면 할머니가 없는 집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열쇠를 돌렸습니다. 현관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쓸쓸했고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밝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고 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불은 그대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천천히 떼어내 손에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때는 행복하셨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제 이름을 잊었지만 저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벽에 걸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책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학교를 그만두며 덮어둔 교과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낯설지만 그리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펼쳐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빛이 가득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시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을 하겠다. 펜을 쥔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기억할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사랑할게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추고 그 빛 속에서 할머니는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펼치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에 햇살이 가득했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함께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28이 되었고 태안의 작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의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2층 사무실 85세 김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7년째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저 민서예요, 할머니. 매일 뵙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해요. 자꾸 잊어버려서.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할머니를 씻기고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복도 창가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태안의 그 바다. 제가 19살 때 매일 걸었던 그 바다였습니다. 저는 손을 펼쳐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주는 손이었습니다. 오후 사무실로 들어가자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민서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어르신들이 민서 씨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맑았고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오늘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어르신들이 제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을, 그들의 사랑을 저는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봄도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며 걸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